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설명절에 들어간 분들, 이제 고향에 귀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원래 주간 북한 동향과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집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내일 모레가 설명절이기 때문에 설명절 때까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중요한 소식 그리고 국내 중요한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촉즉발의 사태로 가고 있지만 이 소식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국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북한 소식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이용무 상당히 고위층이죠. 예전에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한 번 호령으로 떨어가던 말 한마디에 날아가던 새도 떨군다고 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즉 김정일 초기입니다. 김정일 후계자로 된 그 초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으로 김정일의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었던 이 이용무 저희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망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친동생인 자기 직계가족인 김용주 부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찾았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용무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이용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김정은이 직접 찾아갔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 문제는 놔두고 국내 문제 한 이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가 30대 30 아주 똑같은 동수의 이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일면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발표했으니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언론들에 보게 되면 뭐 MBC는 뭐 친북 현재 이 친정부 아주 종북일 뿐만 아니라 친정부 매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 MBC에서도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 약 33% 정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30대 30%로 됐는지 동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거 문재인을 짓밟고 문재인 정부를 짓밟고 가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고 뭐 별의별 썰을 다 해도 586 이 기득권 세력 586을 운동권 동호회라고까지 지칭하면서 맹비난을 했던 송영길 대표. 그러나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달랑 우상호 의원 하나만 불출마 선언. 송 대표는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뭐 내려놓겠다고 하시니까 달랑 2명만 선언하고 오히려 4분만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죠. 586은 대체로 친북, 정북 좌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586의 중심에는 바로 조국이나 그리고 이 임종석 씨와 같은 이런 친북, 정북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국 전 장관, 조국이라는 말도 하기죠. 조씨 전 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씨의 이 대법원 판결 정말 대한민국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법원에도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대법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586이나 더불어민주당 180석이라고 하는 달하는 그런 이 여당 내에 여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곤욕 치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든지 그리고 또 그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3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는 여러 명이 수명이 지금 자살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연설까지 하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자,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짓밟는 듯한,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망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뉘앙스가 아니라 강력한 발언을 했죠. 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 6번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국첨성 미사일을 비롯한 최신의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우리 한반도를 정확히 겨냥한, 우리 한반도의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발사하는데도 이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이나 순방이나 할 줄 알고 이러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뒷전입니다.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인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망했고 깨졌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짓밟고 가지 않으면 여론을 자기 쪽에 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론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자, 뉴스에 나온, 이것도 다른 뉴스가 아닌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아주 심하게 했죠. 한겨레 신문은 북한을 비판하는 건 잘 안 하죠, 여러분. 자, 그래도 한겨레 신문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아마 그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의 해병부대를 찾아 대한민국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면을 분열시키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장본인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해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2발 발사한 전날에도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는 6번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대하게 위협하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국첨성 미사일, 순항 미사일까지 최신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계속 발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한반 평화는 우리가 한쪽에서 평화를 요구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발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소 국방장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발이 아니다. 우리 쪽에 대고 쏠 때만 우리 쪽에 쏠 때는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향해서 쏘야만이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국방장관이 지금 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젠 도발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할 말을 이재명 후보가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표를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저는 이거는 얼마 전에 대북정책을 발표했죠.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개성공단 다시 가동시키겠다고 했죠.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남북철도, 도로 모든 걸 연결하겠다. 자기가 연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마치도 안보에 관심이나 있는 듯한 이런 발언, 국민이 얼마나 믿을까요? 진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저는
왜?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주에 가서는 광주 시민들, 전라남도와 광주 시민들에게 듣기 좋은 사탕 발림의 소리를 하고, 또 고향이라는 안동에 내려가서 경상북도에 가서는 거기에 사탕 발림 말소리를 하고, 나는 경북의 사람이라고, 경상남도에 가서는 경상남도의 사탕 발린 소리하고, 충청도에서는 충청도에 가서 말을 바꾸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물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과 거짓,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세는 이미 이재명 후보를 떠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정말 참 보기 딱할 정도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 이미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뭘 했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짓밟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이미 그런 눈물과 쇼나 이렇게 북한에 이제 와서 도발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에 더 자국을 하고 불 붙는데 기름을 붓듯이 오히려 북한을 더 자국시킬 뿐이라는 걸,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나마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그 주위에 180여 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다 문재인 주위에 이재명 후보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 교체라고 하더니 이제는 새 정권을 창출한다는 말을 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그 선대위 사람들, 이재명 후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새 정권 창출이 아니라 그 여당의 180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국민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이 여당 180석에 달하는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몸부림치고 한 표라도 더, 그리고 지지율을 1%, 0.1%라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가상하지만, 그럴수록 솔직하게 나오는 게 국민들의 마음에 가 닿을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솔직해 주시면, 솔직하게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 후보로서의 양심은 아닐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하도 이번 그 해병 2사단에 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라도 가서는 고개 입맛에 맞는 건 말하고, 또 경상도 가서는, 경상북도나 경상남북도, 충청도 거기 도에 가서 사탕 발림 소리를 하고, 이제는 국방부 이 해병 2사단에 가서는 또 2사단 국방부에 우리 육군 병사, 우리 병사들, 이 국군 병사들의 또 해병대 병사들의 입맛에 맞는 사탕 발림 이야기를 하는, 가는 곳마다 말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표가 떨어진다는 것, 이재명 후보 똑똑한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 이 야당 후보, 저는 야당 후보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전 야당에서 뭐 어떤 명함 하나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선대위에 이 임명장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여러 곳에서도 와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에 기초해서 방송을 하려는 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본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유튜브지만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재인 이 정부의 비수고 송영길 대표 아주 옳은 말 한 건 옳은 말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잘못됐는데도 잘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왜 국민들이 열망하는지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폈다면 이 이재명 후보는 아마 지금 꽃가마를 타고 이런 거짓말을 각도에 다니면서 사탕 발리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당선은 땅에서 헤엄짓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쉽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고전하는지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나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선거 한 달 남짓 남아두고 문재인과 함께 가다면 국민의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걸 눈치챈 것만이라도 그래도 그거는 손가락하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말을 바꾸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한 말을 해주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대장동 게이트 사건 이거는 손바닥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내가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를 달라고 해야죠. 자, 뭐 이제 국내 문제 이재명 후보 이쯤 해두고 이 해병 이사단에 갔다 온 걸 제가 이거 보고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도발이라는 말,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 도발이라는 말, 북한의 이것은 도발이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항상 이것은 여당 때, 여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 때 또 뭐 국민의힘 당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됐던 새누리당이 됐던 이런 보수 우파 당이 정권을 잡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무슨 북풍이여 모여 공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짓밟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풍 공작을 김정은이 문재인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이거 웃지 못할, 정말 이거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망한 겁니다. 이쯤 됐으면 망했다고 봐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분노,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 이재명 후보도 알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아마 잘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북한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용무. 이용무 이거 오랫동안, 이거 혁명화도 한 10년 동안 혁명화도 내려가 있었고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이 이용무는 과연 누구일까? 왜 김정은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 이용무의 그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서 애도를 표했을까? 여기 노동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땡겨가지고. 자, 노동신문 오늘자입니다. 1월 29일.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할 때 김정은이 군수공장 갔던 날짜, 그리고 남새 온실농장 갔던 날짜는 안 보였는데 여기는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이용무의 소고에 주마하여 1월 28일 고인의 영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여기 나오죠. 날짜를 나왔습니다. 여기 이 비밀이 아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짜를 1월 28일 왔습니다. 어제 군수공장은 언제 갔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했죠. 그리고 사진은 없습니다. 여기에 갔다 온 사진,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기사 모든
조선중앙통신 다 찾아봐도 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뭐 사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제 갔다 와서 오늘쯤 사진 나오겠는데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의 혁명활동 소식이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 사진 있죠. 연포 남세 온실공장 현지지도, 김정은 중요 무기체계 생산하고 있는 군수공장, 평양 형지상국에 있는 이 미사일 조립공장 갔다 온 거. 여기는 사진이 없죠.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사진, 이거 동영상 사진인데 없습니다. 요 카메라 있는 건 동영상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동영상이 아니고 조선중앙TV가 사진을 게재한 겁니다. 그전에는 김정은의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동영상을 보도했는데 이게 조선중앙TV도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거 뉴스를 냈습니다. 제가 내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갔는지 여기 나왔죠.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자, 왜 갔을까? 여기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김정은은 인민군 대안에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적 군 건설 사상과 노선을 관철하는 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식 사회주의 협의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송선 투쟁에 자기 모두 다 바쳤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바로 딱 이 글자죠.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의 유일 사상 체계는 김일성의 유일 사상, 김일성의 사상으로 당을 일색화한다는 게, 그리고 체계라는 건 시스템이 아니죠. 김일성의 사상으로 시스템화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유일 사상. 김일성 사상을 유일 사상이라고, 유일적 용도 체계는 유일적 용도라고 할 때는 바로 김종일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용도 체제,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제는 김종일에 대한 체제이고, 유일 사상 체계는 김일성의 사상으로 김일성에 대한 유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우상하는 것이 유일 사상이고,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도 있죠. 유일적 용도 체계에 대한 10대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적 용도 체제는 김종일이, 유일 사상 체계는 김일성, 이렇게 두 개를 분류했는데 바로 군의 이 유일적 용도 체제, 유일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당의, 군의 인민군 대안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이 아니라 유일적 용도 체제, 유일적 용군 체계라고 했죠. 김종일의 지도 체제를 완성하는데 바로 이용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용무가 1973년도 4년도 그때 김종일이가 당 조직비서 할 때 74년도 그때 바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누가? 김종일이가 시킨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시켰죠. 이용무는 2군단 4단 정치위원을 했습니다. 2군단 4단 정치위원은 북한은 원래 4단장이 예전에는 뭐 70년대도 있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4단장은 완스타였습니다. 투스타가 없었어요. 완스타니까 별 하나 내지 별이 있는데 소장 내지 중장, 그러니까 완스타가 될 수 있고 중장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4단장은 완스타였습니다. 별 하나짜리. 그러면 자, 내지 별은 뭐냐? 소장, 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소장 내지 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제별이. 그럼 별 2개까지는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별 2개 달한 4단장은 별로 없습니다. 4단 정치위원은 대좌 내지 소장입니다, 여러분. 소장 내지 중장이 아니라 대좌 내지 소장. 그러니까 4단 정치위원이 되면 최고 직급을, 이 별을, 군사칭호를 왕별 하나까지 받을 수 있는데 4단 정치위원이면서 왕별 하나를 달았던 것이 바로 이용무죠. 4단 정치위원 대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4단 정치위원하다 일약
총정치국장으로 올라왔을까? 김일성이 이군단을 전선부대를 방문할 때 그 군단장이나 정치위원들 만나고 당주하인의 간부들 다 동행해서 내려갔을 때 이군단을 현지지도 하다가 거기에 자기의 사촌 매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부릅니다. 김일성이 이용무를 직접 불러. 이게 70년대 초입니다. 직접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냐? 저 사단 정치위원 하고 있다. 이게 누구냐? 강진석의 딸. 여러분 김일성의 외가죠. 친가는 김영주, 김일성이 친가고 김일성의 외가 강반석, 친가는 김용직의 친척들. 이 외가, 김일성의 외가는 강반석. 저도 강반석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자, 강반석의 외가, 그 강진석의 딸이 바로 이용무의 부인입니다. 강반석이의 조카죠.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니까 조카가 강반석이의 조카죠. 그러면 강반석의 아들인 김일성하고는 외사촌 형제가 되죠. 외사촌 형제,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바로 이용무입니다. 그래서 일약 출세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이야기에서 바로 정치부장으로 한 1년 청정치국 정치부장, 조직부장 1년 하다가 바로 일약 정치국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투스타를 받죠. 예전엔 정치국장이 총정치국장이 투스타 내지 쓰리스타였습니다. 투스타가 되면서 정치국장으로 가고 그리고 김종일이가 되면서 총정치국장에게 상장칭을 줘. 그때는 대장이 오진우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70년대는요. 오진우가 그때 인민무력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숭장구했죠. 김종일이 74년도 당 조직비서 할 때 총정치국장이 되면서 이 인민무력부를 바로 모든 조선인민군대를 김종일의 군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용무입니다. 결코 있지 않죠. 그리고 유일적 영도체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보다 인민군대를 김종일화 했던 것이 바로 이용무입니다. 그리고 인민군 초대서, 대동강 초대서, 인민군 초대서라면 간부들, 장군들, 군단장, 인민무력부의 최고위계층들은 다 알죠. 왜? 거기서 항상 연애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오른팔로 삼았던 것이 통전부에는 바로 이동호 제1부부장이, 통전부 제1부부장이 있었다면 총정치국에는 바로 이용무라는 김일성의 비록 사촌 동생의 남편이지만, 사촌 매제죠. 하지만 충성은 김일성보다 김종일에게 하고 둘이 엄청나게 가깝고 친했습니다. 김종일의 오른팔 왼팔하면 그때 당시 70년대 말까지 바로 이용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용무가 70년대 말에 80년대 초죠. 그때 좌천이 됩니다. 혁명하러 내려가죠. 왜? 이 오진우에서 그렇게 됩니다. 오진우가 김일성에게 제의해가지고 이용무하고 나 일하지 못하겠다. 왜? 이용무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김종일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물론 오진우도 김종일과 가까웠지만 이용무만큼 가깝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일한테 여러 차례 이용무를 교체해달라고 했지만 김종일이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김일성에게 제기해서 김일성이 이용무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하러 내려갔다가 이용무가 다시 올라오는 계기가 김용주가 올라올 때하고 똑같습니다. 91년도에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김종일에 의해서 다시 복귀한 것이 바로 이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일의 절대적인 충성자, 김종일을 군대를 장악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용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이용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조가 바로 그때 만수대 예수단에 나오기 전에 인민군 예수단, 인민군 협주단이라고 하죠. 그때 이미 기쁨조를 이용무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냥도 함께 다니고 그 인민군 협주단 기쁨조와 함께 같이 사냥도 다니고 파티도 김종일과 함께 파티도 참여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종일을
밀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용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용무가 비록 나이도 많고 하지만 후에는 교통위원회 위원장, 부총리급이죠. 그리고 이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직책을 줘야 그 대우를 받고 승용차가 나오고 그 고급 주택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관이죠. 그래서 이용무에게 인민무력성 고문이라는 세상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거는 저도 이 고문이 있다는 체계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있을 땐 고문이라는 이 고문직은 우리 한국에 고문이 많죠. 뭐 상임 고문도 있고 고문도 많은데 북한에서는 고문이라는 직책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 직책까지 주면서 여기 나와 있죠.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고문. 참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만 아주 인민무력성에 고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정리중앙지휘부. 이게 무슨 토지를 정리하면 토지개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또 고문. 뭐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줘가지고 대우를 해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직책은 인민무력성 고문이죠. 뭐 집에서 먹고 놀고 그냥 대우만 받는 겁니다. 승용차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당전의 정치구 위원 그대로 아마 대우를 받았는데 당전의 정치구 위원회에서는 해임이 됐죠. 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대우를 높여주고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인민무력성 고문으로 그 직책을 만들어서 준 것 같습니다. 이 이용무가 죽으면 인민무력성 고문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에게 절대 충성했던 이용무의 장례식장에 가면서 앞으로 간부들에게 자기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고 이런 막강한 권력도 줄 뿐만 아니라 고문 자리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닐까. 김용주 자기 자군 할아버지 장례식장은 찾지 않았던 김정은. 김용주는 김정일과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일을 지지하지 않았죠. 오히려 김송애와 더 가까웠던 것이 김용주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절대 충성을 했던, 비록 김종일이는 이용무의 초조카이지만 김정일에게 충성을 했던 바로 이용무. 이 이용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담, 북한의 외교부장을 지냈고 대남 담당 비서를 했던 호담이 바로 이용무와 똑같은 그런 김정일에게 절대적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호담 역시 김종숙이라는 북한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김종숙, 김정일의 생모가 아니라 이름도 바꾸지 않은 김종숙. 그것이 바로 김일성의 친사촌 동생인 김종숙의 남편이 바로 호담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호철이인데 그 호철이는 아직 당중앙인의 위원이나 후보위원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좀 그 집안 문제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용무의 직접 이용무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하려고 했다 못했는데, 북한의 설명절, 북한도 설명절 아주 분주하게 세죠. 그러나 북한의 설이라고 할 때는 이 음력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설날이 왔어요. 새해 1월 1일 양력설을 설이라고 합니다. 설맞이 공년이라고 하는 걸 음력설에 한 적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지금도 그렇고 설맞이 공년은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김일성이 참여해서 학생선영궁전, 예술선전대, 금성중학교 각 도 지방에서 뽑아 올라온 유능한 인재들, 유치원부터 대학생 이르기까지 각 분별 뽑아서 그 설맞이 공연을 했죠. 김일성이 있을 때는 청년 학생들의 설맞이 공연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꼭 참석했습니다. 김정일도 꼭 참석하고 그랬죠. 자, 이런 설맞이 공연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 설맞이 이 설날 북한도 아주 들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희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날에 군부서면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뭐 대기업 회사들
뭐 나와야 되잖아. 설날에도 뭐 군무로 회사를 완전히 비워놓을 수는 없고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항상 대기 근무가 있죠.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기업 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북한은 아니죠. 특히 이 교통안전원에게는 이 설날 1월 1일 새해 맞이하기 위한 그 새해나 아니면 12월 31일 교통근무 자기 낮에 시간이 차려지면 싱글벙글 그냥 웃음이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때문이죠. 자, 뭐라고 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에 더욱 흥송이는 도로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이면 지금 설명절 아닙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양력설. 누구나 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다 이제 정리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사를 제치고 분주하게 설명절 준비를 한다. 비록 없는 사람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녹두가 없으면 콩과 옥수수, 콩과 옥수수를 사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녹두전 대신 지짐을 붙이고 그리고 막걸리도 사오고 강냉이로 만든 술도 장마당에서 사오고 명태도 한 마리 사오고 잘 사는 사람들은 문어도 한 마리 사오고 이렇게 해서 분주하게 왜? 이게 지금 그 바닷가 지방의 한 중요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설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12월 30일 마지막 날을 분주하게 다닌다. 그리고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전화도 하면서 내일은 누구네 집에서 셀까? 우리 집에서 셀까? 누구네 집에서 셀까? 이 셀 때는 작업반들 또 공장 기업소 작업반원들은 작업반별로 어느 작업반장 집이나 세포비서 집 아니면 그 어느 한 집을 선택해 가지고 다 모여든다. 모일 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 설탕 몇백 그램을 가지고 오는 사람, 밀가루를 가지고 오는 사람, 고기를 좀 준비해 놓은 사람 다 분담을 해 가지고 그때 하루 전에 다 모여서 만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날만은 그래도 새해 12시를 알리는 종을 기다리면서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논다. 그런데 이날 그러기 때문에 이날은 이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오전에는 많은 차들이 분주하게 다닌다. 택시 운전수들과 교통안전원들만이 이날을 더욱 분주하게 다닌다. 택시가 지방에도 이제 택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가 있는데 뭐 총진이나 함흥이라는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가 분주하게 다니고 뭐 버스도 분주하게 다니고 뛰지 않던 자동차, 이아카, 뭐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다 분주하게 다니는데 더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택시 기사들과 운전수들이죠. 기사가라는 말하니까 택시 운전수들과 함께 택시 운전수들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통안전원들이다 했습니다. 그럼 교통안전원들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안전원들은 그날 자기들이 군매에 걸린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무작정 세우고 이 위반도 안 됐는데 세워가지고 사람이 왜 뭐 청소를 하는데 북한은 청소 안 해도 단속합니다. 뭐 청소 안 했다, 바퀴 청소를 안 했다, 뭐 투집 잡을 거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해서 우야 뭐 특별경비주간이라고 하면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 명절 때마다 신분증을 떠보고 면허증을 검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잘못 있으면 옆에다 세워놓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특히 화물자동차 북한에는 아직도 화물자동차 하면 연료가 없으니까 이 옥수수 때 아니면 알탄 알탄이라는 고열탄 그걸로 가는 뭐죠 이거 그 차가 있습니다. 알탄 족지암에다 올려놓고 그거 보고 뭐라 하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동차 많죠. 족지암에다 그거 만들어 놓고 알탄이나 옥수수나 나무를 불 때 가지고 그걸 엔진의 기관에다 연결해 가지고 그 동력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자동차들을 세워놓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뭐 몇 시간이고 투집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이라도 찔러주든지 아니면 자동차 화물차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또 주고, 먹을 거 나르는 냉동차는 냉동에 있던 제품을 이 교통안전대에 바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도시에서는 이 사거리, 특히 사거리마다 엄청 많은 뭐 청진시 욕전 사거리, 뭐 수남구역 뭐 사거리, 이런 사거리들에는 교통안전원들이 거기에만 집중해서 나와 있는데, 또 장마당 있는 사거리, 이런 사거리에는 옛날에 보기 드물게 한두 명만 나와도 보이지 않던 안전원들이 몇 명씩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 나름대로 1월 1일 명절 세기 위한 한몫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 교통안전은 참 우리 경찰,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 경찰들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참,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북한 사람들이 없고 막 힘든데, 이날에는 이 사람들한테 단속이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못 가고 가서 불내 가서 조서 써야 되고 가라길 때까지 못 가니까 뭐 아마 의뢰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12월 30일이나 1월 1일 아침에는 의뢰이 교통안전들에게 단속될 걸 생각해 가지고, 잘못 없어도 단속될 걸 생각해 가지고 돈이나 물건이나 담배나 고기나 이런 걸 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미리 교통안전은 처소나 교통안전과나 시안전배다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권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 장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자처럼 이 작업반별로 모여서 뭐 토끼나 뭐 돼지를 잡든지, 자기네끼리 돈 다 모아가지고 돼지를 잡든지 이렇게 하면 이 교통안전원들에게 위대히 바칠 걸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준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택시들을 많이 단속한다고 하는데, 택시들이 그때는 연휴 때 없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막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한번 잡아놓으면 택시기사가 그날 하루 12월 31일, 30일, 30일 이틀 동안, 그리고 1월 1일 오전까지, 그때가 제일 사람이 많은데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안전들에게 뇌물 줄 거를 가지고 다닌다는, 그래서 돈이나 준다고 합니다. 한 번 줄 때 교통안전한데 한 번을 단속당하면 북한 돈 2,000원, 노동자 봉급이 3,000원인데 2,000원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날은 그 명절 전에는 한 2,000원 바치면 됐는데, 명절 전날이라 3,000원씩 내라고 해서 이 택시 기사들도, 운전수들도 3,000원씩 냈다는, 뭐 낸 게 아니라 뺏긴 거죠, 뺏긴 거. 교통안전원들은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몰게 들어오고, 이날은 꼭대기에 있는 교통과장이나 그 간부, 교통안전원 중에서도 간부들은 자기네가 뇌물을 다 공장 기업서 이 간부들로부터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하바다 교통처소에 거기는 장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북한은 처소에 뭐 상사도 있고 중사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뭐 군관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안전원들이 상사, 특사, 뭐 중사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 누가 뇌물 갖다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런 밑바닥 교통안전원들은 이자처럼 택시나 화물자동차나 냉동차나 이런 것들을 그날 단속해 가지고 명절 셀 준비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앉아서 택시기사가 3,000원을 주는 거 꿍져서 넣는 것을 보고, 저 교통안전들은 이런 명절 때마다 한 달 돈 벌이를 다 한다. 그러니 명절날에 자기 근무 날짜가 없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섭섭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명절날에 자기가 걸려들기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니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교통안전원들을, 택시에 탄 사람들, 화물자동차에 탄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언제면 이런 풍토가 언제면 뚝끼지 않고 우리도 좀 사는 날이 올까, 이러면서 불만 불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 별 큰 것도 아니죠. 그러나 북한도 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 교통안전원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노동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 노동자들은 작업반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옥수수를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뭐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든지 그날은 돼지 뭐 큰 돼지는 아닐지라도 뭐 토끼를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작업반별로 모여서 설명절을 세고 또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설명절을 세고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또 친척들은 친척들끼리 원래 31일 망년회라고 합니다. 북한도 있죠. 이럴 때는 가족끼리 아니라 작업반별로 모아서 친구들끼리 같이 12월 30일을 보내고 1월 1일 날은 부모네 집에 가가지고 같이 설명절을 새해를 맞는 것이 북한의 설명절 풍습입니다. 제가 올 때도 그랬는데 아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거 얼마 전에 들어왔 1월 1일 맞으면서 1월 1일 지나가지고 바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5번 쭉 많죠 여러분. 예.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들어와 있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거, 그 위에 들어간 거. 또 15개까지도 한 25개 이런 당중앙위원회에 올려보내달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민 위천, 위민 혼신이라는 이 말이 무색하다는 이런 서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에서는 이민 위천, 위민 혼신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빈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지금부터 내일은 여러분들께 제가 그 주간 방송 북한에 있었던 미사일 사건으로부터 해가지고 김정은이 현지도한 거 동영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이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북한의 흐름 한 주간 흐름 동향을 여러분들께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내일 주일이라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잠시 소통을 나누고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님, 김종환님 들어오셨습니다. 문재인이 오는 동안 울산 건설 경기 용입니다. 아, 그런데 크리스키님 들어오셨습니다. 크리스키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건강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명절 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건강은 어떠하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이석봉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님 자주 들어와 주세요. 공한선님 들어오시고 이한기님 도대체 문재인이 대통령 맞는지요?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깨문 대통령이죠. 송영길이 대표가 말했잖아요. 대깨문 대통령. 대깨문이라고. 난 송영길 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대깨문이라는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대깨문. 그 대깨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만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충성한다는 것이 대깨문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정환이 박근혜 대통령 때 울산 건설 경기 약 100만 명이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종환이 박근혜 김인권님 국가안보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강민도 교수님 화목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권님. 크리스키님 요즘 들어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낍니다. 이미 다 문 열려 있죠 우리는. 김인권님 강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김인권님 감사합니다. 새해 명절 가족분들과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이 문재인이 업적은 국민들 마스크 씌워서 입 틀어 막았고 코로나 주사로 권력 지탱아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광화문에 아마 하늘도 무슨 맘다. 이때 왜 코로나가 이 2년 동안 해가지고 문재인을
저렇게 청와대에 오랫동안 버티게 했는지 참. 윤경님, 강연수님 안녕하세요. 야, 윤경윤님 안녕하세요. 윤경준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댕이니 김종환이 맞고 말고 최고임. 김종환이 여러분 문재인이 5년 동안 해외여행 싸다닌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라 망가진 것밖에 없고 북한에 굴종한 북한에 그냥 굴종하는 것만 보여주고 돌아온 거죠. 마지막 행보까지 굴종하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뭐래 무슨 종전선언 궤변을 들어놓다 왔는데 북한에서도 짓밟아버린 종전 안 하겠다는데도 그냥 저 혼자 짝사랑하다 망한 거죠. 복댕이 구정이 명절 같지도 않고 시장에 사람들이 없네요. 아이고 참 정말 이한기 김정환이 아예 없죠. 위장 쓰여있죠. 겨울꽃이 코로나도 힘든데 이제는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죠. 이거 오미크론 이거 그냥 감기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김인권님 누굴 찍어야 할지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김인권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로 단합해서 이번에 정권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김인권님 그래도 윤석열 후보 찍어야죠.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키니 문재인과 좌파 정권에 화난 국민들의 바람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당일 투표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전 투표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꼭 저도 식구들 다 데리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현장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 현장들 돌아서 유튜브에서 다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혼자 한반도 종전 선언하고 다니고 참 오이상수 이한진 참 정말 한심한 사람이죠. 한심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 사람. 그리고 봐요. 중동의 마지막 이제 한 달도 안 남기고 임기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자기 말은 5개월 아직도 넉 달 남았다는 거죠. 거짓말. 이거 거짓말도 이렇게 3월 9일 새 대통령 되면 그 임기 넘겨주라고 2달 더 있는 거지 정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주 한심한 이거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장영걸님 들어오셨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윤혜성님 아무래도 이재명 같은 인면수심에 극악무도한 좌빨놈은 그가 저지른 대장동이나 성남축구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동 성남축구단 사건만 아닐 겁니다. 억울한 죽음의 관련자들에게 아유 각오하라 포청천 윤 총장의 작두날이 시퍼렇게 그러니까 우리 윤혜성님 잘 말씀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뭐 홍준표를 찍을 겁니까? 안철수를 찍을 겁니까? 안철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아니 민주당에 붙어서 할 때는 언젠데 박지원이하고 함께 아니 저 국민의당인지 뭐인지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거기서도 버림받아가지고 나왔다가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외국에 나가서 그냥 훌훌 다니고 뭐 1,000억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참 정말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윤석열 후보와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난 안철수 후보 좋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끝까지 간다면 정치 생명 끝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이 땅에서 아마 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들죠. 그전에도 맨날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합하고 거기 가서 당대표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뛰쳐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박지원이랑 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또다시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정말 답답합니다.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맡길만 한지 나라를. 크리스킹님 무파 후보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우파 후보 안 드는 정이 있어도 정권 교체를 무조건 우파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두말하지 않겠다 한 입으로 했으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또
크리스키님 당일 투표 믿어야죠. 뭐 그래서 또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또 비판을 해야죠. 이번에 청와대 없애버리겠다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고 그 청와대 그건 뭐합니까 그거. 넓다란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광화문 지금 종합청사 통통 비어있는데 세종시로 이사 가든지 광화문에 나와서 하겠다고 윤석열 후보 말했는데 두 번 다시 실현하지 않겠다. 빈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말 한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뭐 광화문 대통령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생쇼.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거짓말. 탈북자들한테도 거짓말. 가장 연약한 탈북자들 이용하고 버린 아주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6개 공약을 내걸고 제가 그래놓고는 단 한 가지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지키는 건 고사하고 단 한 번도 탈북민들 위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 없거든요. 아주 정말 아주 크리스키님 김종환님 마음은 잘 알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 한 표 아쉽습니다. 김종환님 반드시 될 사람 찍어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지 윤석열 후보 저를 만나준 적도 없고 취재 가서 난 취재만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북어도청에 가가지고 취재를 해왔지만 이거 제가 올리질 않았는데 뭐 무슨 오락이라도 전 가지 않았고 왜 정권 교체를 찍으면 되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팩트에 기초한 공정한 방송을 하려고 지금 안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뭐 받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뭘 왔다 저한테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탈북민들의 마음을 사려면 무릎 꿇고 탈북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사죄하라. 그래야 탈북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했던 그 6가지 공약 하지도 않겠지만 맨 거짓말만 하니 이 좌파는 이거 거짓말. 특히 국진 좌파 정북 친북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입만 열면 떠버리는 그 저 황 누구죠 여러분? 북한에 가서 애기 낳고 온 그분 그 참 10월 10일 10시 10분 10초 뭐 이렇게 난 분이죠. 당 창건 10월 10일을 계기로. 그리고 김정은에게서 혁명투사라는 여성혁명투사라는 그 글을 받아온 사람. 아이고 참. 거기 눌러앉아 살지 뭐하러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호태진이 북한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설날이 있군요. 아 있죠. 북한에도 다 가족 친척 망년이라고 합니다. 12월 30일 모여 앉아서 그래도 막걸리에다가 옥수수로 만든 집에서 만든 술 막 탄내 나는 술이지만 그거라도 한 잔씩 먹고 그래도 기분 달래는 북한 사람들 참. 아휴. 크리스키니 북한이 목탄 자동차. 아까 제가 이 목탄이라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여러분 목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좀 잘 사는 이 자동차 화물차 돈 있는 사람들은 목탄 알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저도 청진 가서 그때 93년도에도 있었다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때 그 보면 그 알탄 고열탄 있는데 그게 제일 그래도 힘이 있죠. 그걸 그 이제 이 뭐죠 그 화로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 이 동그란 그 뭐야 우리 기름통 같은데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굴뚝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알탄을 넣고 김치에서 나오는 그 쇠를 녹일 때 쓰는 알탄 고열이 세죠. 그거 나가면 그래도 좀 뭐 사람들이 뒤에서 밀지 않아도 갑니다. 두 번째가 목탄차고 목탄도 없는 사람들은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옥수수대로 갑니다. 옥수수대. 옥수수대가 아니고 옥수수속, 강내속. 그 강내속 그걸 불로 떼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연료로 사용합니다. 같이. 나무도 없으니까. 오한선님, 태진님 안녕하세요. 이한기님, 태진님 반갑습니다. 크리스키님, 북한 호텔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긴 하더군요. 이건 호텔이니까 외국인들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크리스마스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고 대사관마저 다 떠나서 평양에 외국인이 통됐다고 합니다. 그 몇 명만 안 나고 다 떠나갔죠. 여러분 그 러시아 대사관 떠나가는 거 봤죠? 이 그 뭐죠? 딸딸이 같은 그 저 철길 위에다 사람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
작동시켜서 굴러가는 니아코, 철길 니아카라고 하죠. 철길 니아코. 거기다가 짐 싣고 가족들끼리 강 건너가 그 다리 건너가는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크리스키니 반갑습니다. 우리 크리스키님 명절 잘 보내세요. 김인건님 북한 미사일 도박 위험이 심해지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김종환님 그래서 문재인이 임기 끝날 때까지 해외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미사일로 열리는 순간 즉각 타격하는 매뉴얼을 발표해야 합니다. 근데 뭐 무조건 선제 타격 안 하면 우리는 작살나.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아예 싹 사라지는 거죠. 북한에 핵미사일 쏘면 한 발 쏘겠습니까? 대도시마다 다 쏴버리겠는데. 아,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이한기님 들어오셨군요. 태희님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킹님 다 인사 나누시고요. 태희님. 이한기님 국민들한테 데모 박은 문제. 맞습니다. 데모 박았죠. 국민들하고 탈북민들한테 데모 박은 게 문재인입니다. 이거. 이 문재인은 인간적 개인을,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가장 연약한, 가장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이 탈북민.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 탈북민들 그래도 믿고 찍어줬더니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찍어주고 했는데 와서 공략했던 단 하나도. 그때 공략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추미애, 송영길, 그 다음에 전병훈이 다 내려왔죠. 국회의사당에서 했으니까 참 정말 분노가 타오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도 약속 들어주긴 고사하고 탈북민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문재인. 그냥 오직 김정은의 치마폭에 안겨가지고 김여정의 치마폭에 안겨서 무슨 재롱 떠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두 번 나오면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김정한 저도 같은 생각했지만 이젠 그 생각조차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김수경은 탈북 청년들 보고 변절자는 변절자 맞죠? 우린 변절자. 나는 대놓고 변절자라고 해서 아니 김정은을 변절했는데 자기네는 김정은한테 충성하지만 김정은을 배신해서 배신자 변절자는 100번 1000번 들어줬습니다. 이 임수경 같은 이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자들, 당신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역사활하고 싶습니다. 사실. 크리스킨이 5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부터. 우리 크리스킨님, 태희님만 그냥 열심히 하는데 우리 김종환님, 김인건님, 이한기님 모두 50만 구독자. 50만이 아니라 지금 48만 5천 명에서 6개월째 48만 5천 명입니다. 이건 제 잘못도 큰데 앞으로 방송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시 제가 무슨 급한 사정이 있어 어디 해외 나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날 못하면 녹화라도 했다가 여러분들께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명대 TV 멤버십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약 한 10,000명만 참여하시면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1만 명의 멤버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즐거운 설 명절이 됩니다. 2월 1일이죠. 설날은. 뭐 내일부터는 다 설날로 들어간다. 설 명절 분위기로 들어가겠지만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그리고 비록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가족들과 화목하게 즐거운 설날 되시기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